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세 번째 시간이죠. 자, 봐. 100페이지는 68페이지가 되겠죠?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니까 뭐야? 원자의 구조하고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 모형에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 2, 8, 18, 18, 32.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원자의 뭘 결정한다? 성질을 결정하더라 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가지.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최대 전자수라고 해.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도 조금만 해보면 요거 이거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와 A, E, 여기에 있는 전자 B하고 이 전자와 이 전자의 차이점은 뭐가 다르다? 에너지에 다르다, 에너지가. 그걸 에너지 줌이라 그래. 그래서 안쪽에 껍질에 있는 에너지가 커, 작아? 작아.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에너지가 커, 작아? 얘가 커, 에너지가 크다고. 그러니까 각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그 껍질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엇을 지닌다? 에너지를 지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너지를 지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봐. 우리는 자 봐. 여기서 말할 거야. 이렇게 세우지. 그럼 두 가지 용어를 쓸 거야. 어떤 두 가지 용어를 쓸 거냐면 최외곽 전자수, 원자가 전자 이런 말을 쓸 거란 말이야.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원자가 전자. 근데 어쩔 때는 최외곽 전자수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는 뭐냐라는 거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우리 주기율표 이렇게 쭉 보지. 쭉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지? 여기 하나 더 할까? 여기까지 보자. 여기 몇 쪽? 요거 몇 쪽? 1쪽. 요거 몇 쪽? 2쪽. 그 다음에 몇 쪽? 2주기, 3주기에서는 13쪽 가야 되는 거야. 10개 통 생략. 그래서 여기 몇 쪽? 13쪽. 13쪽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이 최외곽의 전자는 뭘 결정하냐면 첫 번째 껍질,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하나. 최외곽의 전자가 2개. 13쪽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3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하나, 둘, 3개.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 정확하게 써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로 이제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낚아버리는 거야. 잘한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도 같이 쓴 거야. 최외곽 전자의 수. 와우. 됐니? 그럼 최외곽 전자수는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를 뭐라 그래? 최외곽 전자수. 가장 껍질의 전자수.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 잘한다.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껍질의 전자수. 원자가 kop질의 전자수.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됐어요? 다시. 자, 최외곽 전자수 뭐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수. 자, 원자가 전자수 뭐야?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원자가 전자수하고 최외곽 전자수는 뭐하다? 나 봐. 뭐해? 같아. 같은 거야. 원자가 전자수 몇 개? 하나. 최외곽 전자수 몇 개? 하나. 원자가 전자수 몇 개? 2개. 최외곽 전자수 몇 개? 2개. 원자가 전자수 몇 개? 3개. 최외곽 전자수 3개. 같은 거야. 알겠니? 자, 봐. 딱 하나만 달라. 딱 하나가 다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낚시에 당하는 거라고. 누구만 딱 하나가 달라? 얘만 달라. 됐어요? 자, 간다. 얘는 몇 쪽? 18쪽이라고 하거나 몇 쪽이라고 하거나 0쪽이라고 하거나. 자, 간다.
첫 번째 껍질에 누구 있어, 여기? 헬륨 있지? 자, 간다. 최외곽 전자수 몇 개? 그렇지, 2개. 됐니? 그 다음에 10번 누구야? 10번 누구야? 네온. 최외곽 전자수 몇 개야? 8개. 아르곤 몇 개? 8개. 그래서 얘는 최외곽 전자수 몇 개야? 2개. 최외곽 전자수 몇 개야? 8개. 최외곽 전자수 몇 개야? 8개. 그 밑에 놈은 18개겠지. 알겠니? 왜? 얘네들이 최대 전자를 모두 다 채웠으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이게 뭐라고? 최외곽 전자수지. 자, 엄청 중요해. 얘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원자가. 전자의 수 몇 개야? 얘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그렇지.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화학 반응은 안 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뭘 얘가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가 있겠어. 그지? 그래서 얘는 빵개, 얘는 빵개, 얘는 빵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학교 가면 언제나 주교협회에서 선생님들이 얘로 시험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주고. 알겠니? 그래서 헬륨의 최외곽 전자수 몇 개예요? 그럼 애들이 자 그럼 빵개요 쓰는 애들이 있어. 알겠니? 헬륨의 원자가 전자수 몇 개예요? 그러면 갑자기 8개를 쓰는 애가 있어. 알겠니? 용어를 뭐 한 거야? 바꿔버리는 거지. 혼돈이 오는 거지.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와 최외곽 전자수와 같은 거야. 즉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가 화학 반응하는 전자야. 근데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지? 비활성기체라 그러지. 그러니까 비활성기체는 원자가 전자수,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의 전자수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빵개. 왜? 화학 반응 전자수.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최외곽 전자수 288. 진짜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수. 구별되나? 구별되겠어? 됐습니까? 이거 구별된다겠죠?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원자 모형을 그리면 너희들하고 나오고 오늘 뭘 할 수가 있어. 그랬지. 그래서 이건 전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 그때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나트륨 몇 주기? 하나, 둘, 셋. 몇 주기? 세 주기. 그럼 껍데기 몇 껍데기로 돼 있어? 세 껍데기. 주기율표의 몇 번째 줄에 있어야 돼? 세 번째 줄에.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 몇 개? 하나. 그래서 얘는 몇 족 원소? 1족 원소. 3주기. 1족 원소. 얘는 누가 돼야 돼? 7번 질소인데. 그러면 하나, 둘, 껍데기 몇 개? 2개. 2주기. 최외곽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최외곽에 몇 개 있어? 5개 있어. 몇 족? 15족. 알겠니? 5족 아니야. 15족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 결합을 참여하는 또는 화학 반응하는 전자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누가? 원자가 전자수야. 최외곽 전자수하고는 좀 달라 용어가.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원소가 속한 족 번호와 일의 자리수가 같다. 단 18족 원소는 제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수소, 탄소, 됐니? 1주기 1족 원소, 얘는 4주기 14족 원소, 얘는 2주기, 얘는 누군데? 내가 말 잘못했죠? 2주기, 얘는 2주기지.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인데 14족 원소야. 얘는 하나, 둘, 셋, 3주기. 됐니? 몇 족 원소? 2족 원소. 마그네슘.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본 암기사니까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나랑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단단다. 이해됐죠? 원자 모형을 그리는 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야.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전자 배치. 그래서 봐. 주기율표를 전자 배치하면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난다고.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 그랬더니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지. 왜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지? 그렇지.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가 돼야 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걔네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건 무슨 뜻이야?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여기 있네.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원자의 성질도 주기적으로 변하겠죠.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원자과 전자고 그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동을 갖는 거지. 그래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되게 쉽죠? 여기까지 되게 쉬운 거야. 여기까지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릴 줄 아는 거, 얘를 그릴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니? 밤에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요. 일찍 자는 게 좋아요. 됐어요. 원자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구해볼게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다. 이거 몇 페이지야? 70페이지 1쪽에 있네요. 됐니? 이거 뭐 있어야 돼? 원자 핵은 양성자와 전자로 구별되어 있다. 맞아요? 뭐가 이상하잖아, 지금. 아니, 원자 핵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자가 들어왔어요.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됐어요? 원자를 원자를 구성하는데 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되겠어? 중성자 수랑 같은 게 아니라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 그렇지, 양성자 수와 같아야 되겠지.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자,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거 맞아?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를 결정한다. 맞아? 원자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양성자 수가 결정하는 거야. 양성자 수가 다르면 다른 원소야.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야.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를 결정하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같으면 같은 원소야. 그래서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주 잘 맞는 말이겠죠? 이해됐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원자 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동글뱅이 옳지 않은 거 X 또 하래. 됐니? 70페이지 2번이야. 원자 주위에서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라는 게 아까 했죠?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준위가 다르다 그러는 거야. 준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기준에 의한 차이를 준위차라고 그래. 준위차. 여러분들 준위차를 배운 적 있는데 뭘 배운 적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위치에너지 배운 적 있을 거야. 나 봐봐. 잠깐만 설명해 줄게. 자, 봐. 이 분필이 선생님 어깨 위에 있단 말이야. 얘 위치에너지 얼마야? 요 바닥으로 하면 얼마야? 약 한 1.5m 위에 있는 거겠지? 됐어요? 그럼 얘 위치에너지 얼마야? mgh가 얼마지? 1.5야. 근데 분필은 제자리에 있다. 근데 이 건물이 지금 우리 몇 층에 있지? 2층에 있지? 그러면 1층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야? 그 1.5m가 아니잖아. 이 분필은 가만히 있었는데 카우스가 뭘 바꿨어? 기준을 바꿔버리지. 그럼 에너지가 달리 표현돼야 되겠지. 이런 걸 준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 그 에너지 값이 바뀌는 거야. 알겠니? 카우스 오늘 얼마 있어, 에너지?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냐면 12억 4천만 원 정도 내가 가지고 다니거든? 그럼 내 돈 얼마야,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은? 그냥 12억 4천만 원이야. 기준이 바뀌어도 얘는 얼마야? 12억 4천만 원이겠지?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기준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라고. 근데 얘는 위치 에너지는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하느냐? 1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지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됐니? 다 다르겠지, 기준이. 됐어? 나 수업 해도 돼? 네가 내 수업을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서 수업 좀 할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에너지 기준이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준이. 그러니까 준이라는 건 이 전자의 에너지와 이 전자 에너지와 이 전자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사실 잘 몰라. 나중에 배워 이것도. 근데 기준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고. 그래서 기준에 따라 해보니까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고 얘가 에너지가 제일 많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핵주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껍질이란 뜻이야. 이 전자가 여기서 뱅뱅뱅뱅 돌 거거든. 자, 전자 배치는 각 전자 배치야. 전자 배치에서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채워지는 전자는 8개야. 맞는가 틀리는가? 맞아. 일반적으로 맞는데 모두 8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몇 개 있어야 되겠어?
첫 번째 껍질엔 2개, 두 번째 껍질엔 8개, 세 번째 껍질엔 8개 있겠지. 근데 각 전자 껍질에 최대 8개까지 안 돼. 첫 번째 껍질은 2개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8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보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적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화학적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화학적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얘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원자가 전자라 그래야 돼? 최외곽 전자라 그래야 돼? 화학적 결합에 참여했으니까 걔 이름은 원자가 전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맞는 말이겠네. 그러면 원자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원자가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엄청 중요한 거야. 똥을뱅이 X 치는 건데 개념 정리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꼭 읽고 외우시고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술형에 써나갈 겁니다. 라는 거야. 이런 문장을 서술형에 써나갈 거야. 자, 봅시다. 어이구, 3주기 13족 원소의 건자 배치를 그래. 자, 3주기 13족 원소 이름부터 보자. 3주기 13족이라. 에이, 이름 써있네. 원자번호 몇 번? 13번. 원자번호 13번. 이름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18번, 20번까지 남겨야 되겠잖아. 알루미늄, 너 왜 알루미늄이 짜증나냐? 몇 번? 13번. 이름 누구? 알루미늄. 됐어요? 채운다.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채우면 돼? 하나,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우면 돼?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우면 돼? 그렇지. 10개. 벌써 10개 채웠으니까 하나, 둘, 3개 채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루미늄은 3주기 13족 원소야. 알겠죠? 계속 갑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는 선생님이 안 풀고, 좀 조금 시간이 좀 딸리니까, 여러분들 숙제로 대상하겠습니다. 요거 숙제로 해보셔야 된다. 요 문제는 얼마 안 되니까 숙제로 합시다. 자, 이제부터 오늘 수업이 진짜 하이라이트야.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문제 숙제로 해오셔야 돼요. 오늘부터 숙제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근데 요 부분은, 됐니? 쉬워서 우리가 배운 거야, 말이야. 그래, 지금 뭐 배치한 거야? 18족 원소의 원자 배치를 한 거지. 누구야? 비활성기체 원자 배치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있네. 우리 18족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어디다 쓰입니까? 근데 얘네들은 매우 안정해서 화학적 반응에 쓰이거나 그러진 않아. 알겠니?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때? 헬륨이 매우 가벼워. 밀도가 작아.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어때? 위에 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고판 충전기체로 쓰는데 그걸 네온사인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냥 물리적인 성질로 쓰는 거야, 이것도.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이중찬 충전도 뭐 한대. 그건 선생님도 잘 몰라. 여기 이중창 충전 기체로 아르곤을 썼구나. 선생님도 책 보고 안 거야. 우리 집도 이중창인데 여기에 아르곤이 가득 들어있는지 나도 잘 몰랐어. 왜 그러겠어? 그냥 아르곤이 어떻게 돼서? 그냥 반응하지 않는 기체니까 여기다 넣어놨나 봐. 그 다음에 여기서 용접에도 쓰인대. 용접 부위를 보호하는데 근데 쓰이는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자고. 용접에 어떤 부위를 쓰는지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아르곤 용접할 때 용접 부위에 산소와 반응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하면 용접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나 봐. 그래서 아마 산소랑 반응하지 않게로 반응성이 매우 작은 기체를 쓰이는데 정확한 원리도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자. 얘들 아르곤 그림 좋네요. 네온 최가 전자 몇 개야? 8개. 안정해. 계속합니다. 안정한데 우리 이거 할 거잖아. 자, 갑니다. 얘 몇 번이야? 나트륨 11번. 최각의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니까 몇 개를 이루려고 그래? 하나를 이루려. 얘는 몇 개 이루려고 그래? 2개. 얘는 몇 개 이루려고 그래? 3개. 오! 얘 비활성기체 옆에 있는 애야. 17쪽이죠? 17쪽이니까 최각의 전자 몇 개? 7개. 몇 개 받으려고 그래? 하나. 얘는 산소 16쪽이야. 전자 몇 개 받으려고 그래? 2개. 얘는 몇 개를 얻으려고 그래? 3개. 자, 전에 누가 이거 물어봤었어. 되게 똑똑한 애가 있었어. 누구에 들어갔대? 여기는 내놓을 거야. 여기는 탄소야. 됐니? 탄소. 여기는 여기는 뭐지? 3주기니까 규소가 돼야 되겠지? 됐니? 2주기였으면 탄소였을 거고.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운데 있는 애는. 그렇지. 그렇지. 우리 태연이 똑똑한데? 얘는 4개를 잃을 수도 있고 4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만 하면 돼. 비활성기차 전자 같은 전자 배치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개를 잃어서 안정화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개를 얻어서 안정화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4가도 되고 마이너스 4가도 되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갔어요? 이렇게 된단다. 됐죠?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 시간에 기본기를 다 다져놔서 쭉쭉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죠. 자, 이온의 형성이야. 근데 우리 이온의 형성은 엊그제 해서 또 한 번 하기 쉬워. 봐봐. 자, 얘 이름 누구야? 마그네슘이죠. 얘 마그네슘이다. 얘는 전자 몇 개 잃어? 2개를 잃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2개를 잃어서 잘 봐. 마그네슘은 이제 화학식으로 써야 돼. 2개를 잃어. 어떻게 쓰라 그랬지 우리? 빼기 전자 2개. 요렇게 쓰는 거야. 빼기 전자 2개. 그래서 화살표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요렇게. 요 화살표는 수학에 뭐랑 같다고? 이꼬르랑 같다 그랬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양성자 몇 개? 12개. 전자 몇 개? 2개. 전자 몇 개? 8개 되겠지. 그럼 뭐가 더 많아? 양성자가 2개 더 많지. 그래서 여기다 E 플러스. 그래서 Mg E가 플러스.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거야. 쓰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지? 화학 반응식은 뺄셈을 쓰지 않기로 했지. 그럼 뺄셈을 안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2개를 뺐다 해서 요 뺄셈을 뭐 하자 그래서? 넘기자 그랬지. 넘기면 무슨 셈으로 바뀌어? 덧셈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넘어가서 Mg E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2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플러스. 근데 읽을 때는 얻었다 표현하면 안 돼. 잃었다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Mg E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야.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돼? 2, 8.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야? 원자번호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럼 원자번호 10번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안정하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안정하니 마그네슘 이온이 안정하니. 그렇지. 마그네슘 이온이 짱 안정한 거야. 누가 안정한 거야? 마그네슘 이온이 짱 안정한 거야. 마그네슘 이온이 안정한 거야. 마그네슘 이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원자가 안정해? 이온이 안정해? 이온이 안정한 거야. 자, 간다. 음이온인데 산소네요. 산소 원자는 몇 번? 8번. 산소 원자는 8번이고 산소가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2개를 얻어야 되겠지. 2개. 전자 6개니까. 최각의 전자가 6개니까. 됐어요? 그럼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뭐 돼야 돼? 산소 뭐가 돼야 돼? 이가 음이온 되면 안정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만 되면 무조건 안정해지는. 그럼 불안정한 원자들은 무조건 뭐 하려고 싶은 거야? 안정화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안정화되고 싶은 게 어떤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 왜 하는 거야? 내가 불안정해서. 화학 반응 왜 하는 거야? 내가 불안정해서 뭐 되고 싶어서? 그렇죠. 안정화되고 싶어서. 그 안정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채우겠다는 뜻이야. 알겠니? 넌 앞으로 저 뒤에 가서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나가서 저 책상 위에 서 있든지. 뒤에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겠다는 거야. 안정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거다. 우린 그것만 약속하면 돼. 나머지 다 쉬운 거야. 우린 그것만 약속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가장 1조 원소는 전자 하나 잃으면 되고 2조 원소는 전자를 2개 잃으면 되고 17조 원소는 전자를 하나 얻으면 되고 16조 원소는 전자를 2개 얻으면 되겠지. 15족은 3개를 얻으면 되겠지. 13족은 3개를 잃으면 되겠지.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성향을 지키면서 우리 뭐 하자는 거야? 화학 반응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겁나 쉬운 거야. 화학 반응 왜 해? 안정해지려고.
우리는 공부 왜 해? 근데 생각해봤나? 공부 왜 하는지? 공부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야? 안정해지려고.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안정해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공부 안 해도 돼. 뭐 굳이 공부까지 힘든데. 안 해도 되지. 근데 이 공부를 해 놓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20대나 30대를 살아갈 때 10대 때 공부해 놓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정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 그렇잖아. 너희들이 봤을 때 만약에 저 인강으로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로 졸업한 친구랑 그냥 아주 이름 없는 허름한 대학을 나온 친구랑 10대 땐 크게 큰 차이가 안 나. 20대 때 초반에도 별 차이 안 나겠지.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때?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건 내가 굳이 말 안 해줘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고 물으면 내가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물질은 왜 화학 반응하니?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얘들도 화학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끝난 놈들은 어떻게 되겠어? 매우 안정해. 이 분필 화학적으로 반응이 끝난 애들이란 말이야. 얼마나 안정한데? 이 플라스틱은 얼마나 안정한데?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서면은 얼마나 안정한데? 알겠니? 그래서 이 화합물을 뭐라 그래? 우리가 매우 안정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불안정한 물질들은 뭐 하겠어? 화학 반응하고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안정화된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오늘 수업이 가장 중요한 내용 시작합니다. 아까도 했어. 시작은 진작에. 이온결합. 앞으로 내가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온결합 뭐야? 어떻게 생긴 게 이온결합이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금속, 원소가 모여서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을 이뤘을 때 이걸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 이온결합 화합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인 건 딱 보면 알아. 금속과 뭘로 되어 있어야 돼?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 이온결합 화합물의 정의가 뭐야? 금속과 비금속의 화합물이란 말이야. 대표적 하나 쓸게. 바로 뭐 있을까? 이런 게 대표적이겠지. NaECl.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 나트륨은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하나 잃어야 되겠지. 염소는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하나 얻어야 되겠지. 하나 얻어야 되겠지.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을 이루는 거란다. 알겠니?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 돼? 음이온부터 읽는 거야. 읽을 때는 항상 음이온부터 읽으세요. 그래서 염소화합물, 그래서 염화, 나트륨. 우리 생활 속에서 염화, 나트륨 뭐지? 소금이잖아. 소금은 안정해, 불안정해? 엄청난 안정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매우 안정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안정한 상태 물질을 듣니?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이야. 저런 걸. 이온결합성 물질.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 됐니? 염화, 나트륨. 안정해, 불안정해? 엄청 안정하다. 그래서 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 자, 간다. 이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 선생님 보자. 화학식을 쓰면, 됐니? 나트륨이 반응한 게 아니라 누구랑? 나트륨 이온과. 누구랑 반응한 거야? 염소랑 반응한 게 아니라 염화 이온이 만나서 된 거. 요게 NaCl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있고 플러스, 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lực 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되겠어?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어떤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니? 그러면 무조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온결합성 물질은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결합했습니다. 이온결합이 누구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합입니다. 됐습니까? 하나 써보겠습니다. 탄산, 칼슘, Ca, CO3 이렇게 쓰겠습니다. 탄산, 칼슘 됐니? CO3가 탄산, CA가 칼슘. 얘는 이온결합성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칼슘은
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야. 1족과 2족 또는 13족에 있는 애들은 다 금속 원소로 봐도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칼슘, 금속. 됐어요? 탄산은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니까 얘는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이온결합 화합물이야. 이온결합 화합물이야. 아직 다른 걸 안 배워서. 알겠니? 그래서 탄산, 칼슘은 가장 대표적인 뭐야?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표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원소들의 이온, 가수를 나눠줄게. 그래서 누가 몇 가 되고 누가 몇 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주 그림 좋아.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1가양이온, 염소 1가음이온. 그럼 너랑 나랑 하나씩 만나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 거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쉽죠? 그럼 봐라, 이제 우리가 쓰는 거 이런 거야. 화학식 쓰는 법이야. 그럼 봐라. Mg하고 Cl하고 산소 마그네슘. 산소 마그네슘. 이 그림 보면 쉽죠?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마그네슘 몇 가 이온 돼야 돼? 2가 이온. 산소 몇 가 이온 돼야 돼? 2가 이온. 그럼 산소랑 마그네슘이 만나면 얘네들의 화학식은 어떻게 써줘야 돼? 그렇지. 얘네들이 1대1로 만나면 되겠지. 나는 전자를 2개 잃어야 되고 나는 전자를 2개 얻어야 되지. 모든 화합물을 지켰을 때 딱 하나의 약속은 뭐야? 무조건 전기적으로 무선성일 것, 중성일 것.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얘는 이가음이온, 얘는 이가양이온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MgO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 돼? 그렇지. 음용부터 읽어야 돼. 자,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카리 금속 쓸 때 쓸 건데, 잘 봐. 알카리 금속 내가 우리 전번에 이제 화학실 내가 못 써줬는데, 이제 쓸 수 있어. 알카리 금속이 누구랑 반응하면? 산소랑 반응하면 해볼게. 알카리 금속에서 리튬 몇 가 이온? 1가 이온. 산소 몇 가 이온? 2가 이온. 그럼 알카리 금속이 산소랑 만나면 화학식 어떻게 써줘야 돼? 얘는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2개. 얘는 전자 몇 개 잃어야 돼? 하나 잃어야 되겠지. 1가 양이온, 2가 음이온. 그럼 만나서 화학식 쓸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렇지. 얘가 몇 개 있으면 되겠어? 2개 있으면 되겠지. 얘가 2개 있으면 된다. 그럼 전체가 몇 가 이온이야?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왜? 만나서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돼야 되겠지. 그러면 산소 이온, 산화 이온 하나와 리튬 이온 몇 개가 만나야 돼? 2개가 만나야 되겠지. 그럼 요거 화학식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리튬 몇 개랑 2개랑 산소 몇 개랑 하나랑 만나서 된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산화 리튬. 이걸 뭐라 한다고? 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고? 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산화 리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산화 리튬이라 그래. 읽을 때, 자, 나트륨이랑 써보겠습니다. Na 플러스 O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만나면 그럼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Na2O. 자, 마그네슘, 칼륨 K 플러스 O 이가면 써봐.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아주 쉽죠? K2O 이렇게 쓰면 되겠지. 산화 칼륨 이렇게. 너무 쉽죠? 됐어요? 아까 했던 거 1대1로 만나는 건 너무 쉬운 거야. 1대1로 만나는 건. 아까 했던 거 뭐? 나트륨과 염소가 얘네들은 1대1로 만나잖아. 얘는 1가 음이온, 얘는 1가 양이온. 몇 대 몇에서 만나면 돼? 1대1로 만나면 되겠지. 그러니까 NaCl NaCl 1대1로 만나는 건 좀 쉬운 거죠. 자, 해볼게. 2대 3으로 만나는 것도 있어. 됐어요? 해볼까? 철 있어, 철. 다음에 외울 거야. 철 3가다. 아직 못 외웠으면 나중에 외울 거란다. 철은 3가야. 너희들 아직 20번까지만 외워서 철이 몇 번이야? 20번을 벗어나지? 그래서 안 외운 거야. 나중에 외울 거야. 철은 3가 정도라는 거. 자, 철이 누구랑 만날까? 산소랑 만났어. 됐니? 산소랑 만났어. 그러면 얘도 이온결합성 화합물이겠지? 얘는 이온결합성 화합물 화학식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쓰면 될까? F2. 그렇죠. F2. 2. 오. 어떻게 알았어? 오, 천재들인데? 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알아왔어? 어떻게 썼어? 자, 봐. 쓰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제일 쉬운 건 어떻게 해? 간단해. 최소 공배수를 찾아. 양용과 음연의 최소 공배수 값이 얼마야? 6가로 만들어. 그렇지. 6가로 만들면 돼. 6가로. 얘를 2 쓰고 얘를 3 쓰면 최소 공배수 2, 3은 6 플러스 2, 3은 6 마이너스. 그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정기적으로 중성돼야 되겠지. 그러면 철 2개와 산소 몇 개랑 만난 거야? 3개랑 만난 거지. 그래서 뭐라 쓰면 돼? Fe2O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쉬운 건 뭐가 있냐면 잘 봐. Fe3가 산소 2가 이렇게 되겠지. 좀 더 쉬운 방법은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가수라 그래. 가수. 가수를 상대편에 지수로 내리면 돼. 이렇게. 요 가수라 그랬지. 상대편에 지수로 내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리면 그냥 써줘. 이렇게 써주는 거야. 뭐라고? 아, 얘 두 개 Fe2O3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하게 써지겠지. 여기서도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 해당하는 거야. 똑같이. 됐어요? 정석적인 풀이는 어때? 최소 공배수 찾아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정석적인 건데 약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됐니? 왜 그렇지? 모든 화물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화물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면 어떻게 돼? 그래, 큰일 나. 인간이 만지면 어떻게 돼? 전기화. 만져서 감지해 놓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만져도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오거나 그러진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학식은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온표를 나눠줄 거야. 누가 몇 가 되는지, 누가 몇 가 되는지. 우리는 20번까지만 외우는 거지. 그 외과 애들은 못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표가 있단다. 그래서 그거 외우면 이 세상의 모든 화학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화학식은 써야 되겠지. 너희들하고 나오고 화학식은 써야 돼, 화학식은. 됐습니까? 자, 이온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인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화학에서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조금 신경 쓰이게 한다. 자, 공유결합. 얘도 뭐야? 결합이지.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어떻게 돼? 어떠한 결합을 할 건데 정의는 여기 있네.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내놔. 좀 어려운 말이네. 쉬운 말로 할게. 공유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된 화합물인 거야.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지. 그러면 그건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됐니? 이걸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화합물. 아주 중요한 거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된 화합물. 됐니?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고 하면 되는 거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된 화합물. 걔를 뭐라 그럴까? 걔를 뭐라 한다고? 공유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된 화합물. 됐니? 그걸 뭐라 그런다? 분자. 그걸 분자라 그래요. 분자. 가장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카우스가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분자의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야.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재수생들을 가르쳐도 재수하는 놈들도 분자가 뭐냐 그러면 요만나트륨 이딴 소리 하는 놈들이 많아. 그래서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틀려오는 거야. 자, 간다.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수능 문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봐봐. 바쁜데. 뭐 할까? 5개만 하자. 5개만 할게. 몇 개 더 나왔어? 예,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야. 됐니? 여기 분자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보면 분자 개수 몇 개야? 그게 수능이 1번에 나왔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1번에서 탈락하는 애들 많아. 분자 개수 몇 개야?
그치. 공유 결합성 물질 몇 개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공유 결합성 물질은 뭘로 돼 있어야 돼? 비금속으로만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뭐가 돼야 돼? 나트륨 있어. 탈락. 마그네슘도 금속이지? 탈락. 됐니? 그래서 얘네들만 뭐가 돼야 돼?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분자는 뭘 말하는 거야? 공유 결합성 물질을 분자라 그래. 내가 용어를 조금씩 빗나가게 쓰는 것도 없진 않은데, 됐니? 화합물도 써줄게. 혹시나 여러분들 용어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화합물이야. 정확하게 쓰자. 이것도 중2 때 나오는 거야. 중2, 중3에서. 화합물은 뭐가 돼야지? 그렇지. 여러 개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가 모여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뭐가 모여야 돼? 원소가 모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원소가 모이는 게 화합물이야. 중학교 때 용어인데 그냥 퉁쳐서 내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잘못 쓰냐면 이런 게 자, 봐. 요거. 분자야 아니야? 분자야. 왜? 비금속 원소로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화합물이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서로 다른 원소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뭘로 돼 있어야 돼? 같은 원소로 돼 있지. 그러니까 분자는 맞지만 화합물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아니, 중2 때 다 배우고 온 거잖아, 중2 때. 원소 중2 때 처음 배우고 화합물 중2 때 처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용어가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있을까봐 설명해 본 거 알겠니? 그래서 H2는 뭐가 돼야 돼? 분자는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지? 호돈소 물질. 호돈소, 한 가지 원소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호돈소 물질. 호원소 물질. 한 가지, 홀로.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 분자야. 알겠니? 그러니까 화합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만 똑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화합물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원소로 모인 물질을 화합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자란 말 돼, 안 돼? 안 돼. 화합물 돼, 안 돼? 되는 거야. 요거 분자란 말 돼, 안 돼? 되는 거야. 화합물 돼, 안 돼? 그렇지. 화합물은 안 되는 거야. 요거 분자 돼, 안 돼? 분자지. 수소, 염소 등이 다 비금속 물질로 돼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분자야. 분자이면서 화합물 돼, 안 돼? 화합물도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너희들이 지금 처음 배우니까 선생님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야. 알겠니? 자, 앞으로 분자라는 개념 정확하게 쓰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분자란 말 쓰면 돼, 안 돼? 이온결합성 물질은 분자란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온결합성 물질을 말할 땐 어디 가는데? 어이, 나의 잘생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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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고 뭐 어디 가면 안 돼? 알겠어? 꽉 잡아. 됐어? 지훈아. 분자 뭐야? 분자 뭐야? 그렇지.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는 고결합성 물질을 분자. 됐니? 지훈아. 화합물 뭐야? 화합물 뭐야? 그렇지. 서로 다른 원소로 돼 있어야지. 이렇게 잘생겼는데, 그지? 공부도 잘하면 겁나 좋겠지? 고결합성 물질. 됐니? 비금속 원소와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거나 전자쌍을 만들고 전자쌍을 공유해서 이제 이 얘기 하러 갈 거야. 이제 나는 뭐 하러 갈 거야? 공유결합의 정의를 알려준 거야. 그럼 공유결합 뭐냐? 그거 하러 갈 거지? 그래, 공유결합 하러 갑시다. 자, 봐. 아까 우리 시험 봤어, 그지? 분자 쓰라 그랬지? 수소 분자 쓰라 그랬잖아. 아까 시험을 봤는데 아이고야, 쏘리. 수소의 분자식을 쓰라 그랬어요. 그랬지. 근데 아직 분자도 안 배웠는데 막 분자식 쓰라고 나왔어. 그지? 타이밍이 잘못 맞은 거지? 자, 분자 쓰래. 자, 수소의 분자식 쓰래. 이거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수소는 비금속 원소니까 어떻게 써야 돼? 공결합식으로 써야 되겠지? 자, 수소 원자 모형 그려! 수소 원자 모형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리는 거야. 자, 양성자 몇 개 수소. 하나, 최각의 전자 몇 개? 수소는 하나. 이렇게 돼. 나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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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돼? 2개로 안정해야 되겠지. 잘 봐. 이온결합하려면 이 전자를 뭐 하면 돼? 잃거나 얻어야 되는데, 공유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잃거나 얻지 않겠다는 거야. 잃거나 얻지 않고 네 것도 내 것처럼 내 것도
네 것처럼 우리 서로 뭐 하자는 거야? 공유하자는 거야. 네 건 내 것처럼 내 것도 네 것처럼 우리 서로 공유하자. 알겠니? 공유하자.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양성자 하나, 내전자 하나 이렇게. 이 전자 하나는 네 건데 마치 내 것처럼. 이 전자 하나는 내 건데 마치 네 것처럼. 하나의 전자를 공유하자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원자 두 개가 모여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처럼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 전자 배치처럼 보여? 요게 내 껍질인데 전자가 몇 개 있어?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저쪽에서는 여기에 전자가 한 쌍이, 아이고, 저희가 전자 하나 있는데 요거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전자 공유하자. 그래서 화학식을 쓰세요. 누구? 수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학식을 쓰세요. H2. 그리고 수소는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고 우리가 서로 공유했으니까 그 공유결합식을 우리 뭐라 한다고? 화학식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수소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야 돼? H2. 이걸 뭐라고 부르면 돼? 수소의 화학식을 분자니까 분자식 그러면 되는 거야. 수소의 분자식. 됐어요? 수소 분자식 이제 뭐야? H2. 우리 중2 때 분자들 외웠을 거야. 근데 그때는 원리를 못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그냥 외우라 그랬어. 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있어? 물분자. 우리 물분자식 써봐. 물분자식 어떻게 써야 돼? 물분자식 써봐. 물분자식. 물분자식 H2.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단 말이야. 이 물분자식은 왜 H2야? 그리면 되잖아. 그려볼까? 뭘로 돼 있어? 산소 하나.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가장 바깥의 껍질만 그릴게. 양성자는 8개예요. 가장 바깥의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산소네.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아직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르지? 누구한테 2개를 받아도 돼. 그럼 받으면 건 이온결합이지. 근데 얘는 공유하겠대. 누구랑? 수소랑. 수소는 최애가 전자 몇 개야? 하나지. 그래서 하나를 공유하는 거야. 나 수소. 나 수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 거 몇 개? 6개. 다른 새끼 거 몇 개? 2개가 공유됐으니까 산소 입장에선 전자가 몇 개 된 거야? 6개 된 거지. 근데 수소 입장도 확인해 봐야지. 수소 입장에선 지 거 하나, 남의 거 하나. 이쪽에서도 수소 입장에서 지 거 하나, 남의 거 하나. 그럼 서로 쉐어가 잘 됐어, 안 됐어? 엄청 잘 됐지. 나도 8개로 안정화되고 너도 6개로 너도 2개로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물분자의 화학식이 H2. 너무 쉬운 거야. 그렇지? 자, 다시 한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분자 뭐야? 공유결합성 물질. 분자의 정의는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결합성 물질. 공유결합 어떻게 해? 최이가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간다.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공유전자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지? 수소는 공유전자쌍 몇 쌍을 가져? 그렇지, 2쌍을 갖는 거야. 됐니? 물은 공유전자쌍 몇 쌍을 가져? 물은 공유전자쌍 몇 쌍 가져? 2쌍을 갖는 거야. 물은 공유전자쌍을 2쌍 갖는 거야. 됐어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분자 중에 제일 많이 쓸 거야.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분자식 뭐가 있을까? 산소. 산소 분자식 어떻게 써야 돼? 산소 분자식. O2. 오, 똑똑한데. O2 이렇게. O2 그리고 다음에 뭐야? 분자식 써볼게. 됐니? 자, 산소입니다. 최각의 전자만 그릴게. 양성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니? 그림이 너무 안 예쁘다. 됐어요? 자, 책에 있어서 책으로 갈게. 자, 갑니다. 얘 누구야? 방금 전에 선생님 물분자 했던 거지? 그래서 물분자는 공유전자쌍 몇 쌍? 공유전자쌍 몇 쌍? 2쌍. 왜 쌍이라는 단어를 쓰겠어? 2개가 하나를 묶여줄 때 우리가 쌍이라는 단어를 쓰지? 그래서 물분자는 공유전자쌍 몇 쌍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고1 때는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공유전자를 안 했지. 이런 것들을 부를 때는 혹시 모르니까 알아도 얘네들은 뭐라 그래?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물은 공유전자쌍 두 쌍, 비공유전자쌍 두 쌍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은 공유전자쌍 두 쌍, 비공유전자쌍 두 쌍 이렇게도 얘기해. 자, 그러면 산소하러 간다 그랬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림이 있어서 그냥 이리 왔어, 내가. 그림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내 그림보다. 자, 봐. 공유전자를 이렇게 한 방에 두 개씩 공유할 수도 있어. 알겠니? 한 방에 두 개씩 공유하지. 그림 잘 보여? 됐니? 안 보이면 내가 그려볼게. 자, 봐. 이게 산소인데, 최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산소야. 최외곽만 그린 거다. 야,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지? 몇 개 더 받아야 돼? 6개 중에 2개 더 받아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개를 공유해버려, 그냥. 이렇게 해서 양성자 8개. 봐. 노란색으로 해볼게, 내가.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거 이쪽 거 있는 산소야. 그러니까 지 거 6개, 이쪽에 거 6개. 그럼 내 거 몇 개? 2개랑 니 거 몇 개? 2개씩 공유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공유전자 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두 쌍을 공유해버린 거지. 한 방에 두 쌍을 공유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럴까? 그래, 이걸 이중결합이라네. 이걸 이중결합. 요거 이중결합이라네. 무슨 결합? 이중결합이라고 한다.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그래서 산소는 몇 번 한 거야? 이중결합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공유전자 쌍은 두 쌍이라 해. 쌍은 한 묶음을 말하니까. 저 뒤에 아이스크림 있어. 저 뒤에 아이스크림 있다니까?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저거 아이스크림 공짜야. 가봐. 종류도 많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소 무슨 결합해? 이중결합해. 산소 무슨 결합한다고? 이중결합한다고. 와우. 아까 잠깐 봤던 거 봤어? 질소 본 적 있어? 질소? 얘 대박이야. 얘 대박이라고. 얘 대박이야. 왜? 한 방에 무슨 결합해? 그렇지요. 삼중결합한다. 최애각이 전자 몇 개 있게?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그렇지. 5개. 똑똑한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몇 개? 여기 양성자 몇 개? 7개. 직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됐지? 그럼 직권 몇 개야? 5개. 남의 거 몇 개? 3개, 3개를 쉐어한 거지? 공유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그래? 삼중결합이라. 오, 무슨 결합에? 삼중결합을 하는 거야. 삼중결합. 그러니까 단일결합을 하든, 단일결합 한 번 결합하는 거, 이중결합을 하든, 삼중결합을 하든, 어쨌든 간 내가 목표하는 바는 뭐야? 그렇죠. 무조건 최애각의 전자를 다 채워라. 몇 개로? 8개로. 그래서 잃거나 얻지 않고 서로 공유해서 안정화되면 얘네들을 뭐라 한다? 분자. 그래서 이 식을 아까 써서 산소의 분자식을 O2 질소를 뭐라 하면 돼? N2 이런 식으로 무슨 식이라 한다고? 분자식 그러면 되잖아. 분자식.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뭐 있어? CH4 있어. CH4. 됐니? 탄소! 원자번호 몇 번? 탄소 원자번호 몇 번? 우리 외우기로 했잖아. 탄소 원자번호 몇 번?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니? 탄소는 제일 많이 나오거든. 원자번호 6번. 최애각이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와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수소랑 몇 번 반응할 수 있어? 4번이나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수소랑 4번. 하나. 이렇게 수소랑 4번이나 반응할 수 있어. 수소랑 4번이나 반응할 수 있다고. 수소랑 4번이나 반응할 수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 애지. 누구야? CH4. 엄청 유명한 애지. 누구야 이거? 메테인. 어디서 써? 여러분들이 뭔가 연료로 태울 때 쓰는 거지. 됐니? 여러분들 집에 가스레인지 있죠? 됐니? 그 가스레인지 쓰는, 그 가스에 쓰는 거. 그 가스가 바로 뭐야? 메테인 가스야. CH4. 이것도 그럼 분자야, 아니야? 엄청난 분자죠. 그리고 뭐 앞으로 분자 개수는 수십만 개가 있어서 가장 쉬운 거 해볼까? 너는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염산, 염화수소. 염산, 염화수소. HCl. 됐니? 얘가 기체일 때는 뭐라 읽어? 염화수소. 액체일 때 뭐라 불러?
염산. 문 좀 열어, 태어나. 됐니? 어떻게 쓰면 돼? 자, 염소 몇 번이야? 외우긴 했는데, 염소 몇 번? 염소 몇 번? 10, 7번! 아이고, 숨차라! 염소 몇 번? 17번. 그러니까 염소 17번이니까, 와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현재 몇 개 있겠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최각이 7개. 알겠니? 그럼 7개니까 몇 개를 받으려고 그래? 하나 받으라 그랬지? 그럼 여기 누구랑 받으면 되겠어? 수소! 그래, 수소. 수소랑 공유하는 거야. 수소랑 하나 공유하는 거야. 그 염소 입장에서 어떻게 돼? 2, 8 돼버리는 거잖아. 수소 입장에서 2 되는 거지. 염화소. 그러니까 염화소는 뭐가 돼서? 고결합성 물질. 분자식. 저렇게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겁나 안정하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뭘 배우는 거야? 원자의 구조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를 알면 전부 다 우리 뭐 할 수 있어?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 화학의 기본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만 알면 너희들한테 내가 아주 고난도 화학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야. 가장 기본이 뭐니까? 그렇지. 안정해 줄 것. 가장 기본이 안정해지는 거잖아. 가장 기본이 안정해지는 거라고, 기본이.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는 거야? 최유각의 전자를 다 채우는 거야.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 분자의 정의 뭐야? 비금속 원소로 된 공결합성 물질. 화합물은 뭐야? 2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갈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이번 주 수업 내용.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